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오늘 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김성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김성효입니다. 저는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와 초등 알짜공책의 작가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아이들 키우시니까 네. 어떤 고민을 주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시키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 내가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애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애가 또 너무 힘들어할까 봐 되게 왔다 갔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가면 두 딸을 키우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가는 큰 딸이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작은 딸이 있는데 저도 이제 딸을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이제 또 바쁜 직장맘이잖아요. 그래도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고 또 건강할까? 그리고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이왕이면.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 공부, 이 진짜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는 독서 그리고 글쓰기,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면 이 아이가 먼저 생각이 나요. 제가 6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였는데요. 저희 반에 공부를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다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못하는 거는 수학. 네, 이제 불러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구구단을 6단 넘어서는 잘 못 외워요. 6학년인데. 네, 6학년인데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학부모 상담 주간을 정말 기다렸어요. 이 아이 엄마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 엄마를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바쁘신 분이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오후에 늦은 오후에 딱 들어서시는데 느낌이 이렇게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딱 앉으시는데 표정이 엄청 딱딱하게 굳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공부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머리 아니에요. 공부머리 아니니까 공부시키지 마세요. 네,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도 한 0.1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 김성윤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교사 김성윤은 합니다. 제가 이 아이 1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지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교사 김성윤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빤히 봐요. 한참을 말없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요? 선생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교실에 나가는 순간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죠. 이걸 어떡하지? 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아이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저랑 논어를 읽었죠. 그리고 교실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이 학급문고 한 700권 정도 있었는데 이 책을 다 읽었어요. 1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례 가지고 나오셨겠죠? 학년 말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와. 네, 9구단, 6단을 못 외우던 아이가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1년 사이에. 그렇죠, 1년 사이에. 공교육의 기적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김성효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끼고 가르치거나 특별하게 더 공부를 시킨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수학을 못했지만 책 읽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책을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부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가정에서 이런 사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공부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시간과 노력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엄마는 저렇게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실력이. 그런데 제가 교실에서 만나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실력은 저렇게 계단처럼 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저 계단 평평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마치 정체기처럼 보여요. 실력이 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집에서 지도하실 때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역시 공부머리는 아니었어. 네, 하고 접어버리시는데 저 구간 끝까지 가야 실력이 올라가는 그 구간을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꾸준함이 쌓여야 탁월함을 만든다.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탁월함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꾸준함에 초점을 두신다면 탁월함까지 갈 거다. 네, 그리고 이 정체 구간 꼭 견뎌내는 힘을 함께 길러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이 공부 이야기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네, 교과서와 시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답이 보여요. 교과서가 어떤 책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가르치는 책이죠. 시험은 또 뭔가요? 교과서를 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교과서에 있는 그 지식, 수많은 지식들을 얼마나 내 것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시험이죠. 즉, 잘 읽고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아이만이 공부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바로 독서죠. 잘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오프라인 서점 사진을 이렇게 진열대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어떤 게 더 눈이 가나요? 왼쪽이. 학습 만화, 네. 만화. 네. 왼쪽 사진은요, 학습 만화 진열대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들 보는 그냥 책입니다. 줄글책. 자, 우리 눈도 벌써 학습 만화로 가지요. 네,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아이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학습 만화가 재밌고 쉽고 읽기가 편하단 말이죠. 펼치면 대부분이 그림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책이 술술 넘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 엄마들 욕심은 학습 만화 안 읽었으면 좋겠죠. 학습 만화만 파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책을 읽히고 싶은 엄마 마음과 그리고 선생님 마음, 그리고 학습 만화만 읽고 싶은 아이의 마음,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그런 방법을 교실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보여드리는 것은 독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이가 잘 읽는 그런 책의 분야를 나눴어요. 동화, 동시, 과학, 역사, 위인전. 과학책을 왜 이렇게 안 좋아해요? 네, 역사책은 더 안 좋아해요. 그러네요. 네, 저 독서 체크리스트를 딱 일주일만 해봐도요,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가 눈에 딱 보여요. 이야기책을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이 아이는 그러니까 동화책을 제일 자주 즐겨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나 역사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잘 안 읽으려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더러 저 영역별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저 동화 하면은 12칸이죠. 지금 이 12칸을 모두 다 읽어서 채우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 읽을 때마다 꽉 채우면 학습 만화 한 권을 보게 해줬어요. 네, 즉 단서를 다룬 거예요. 네, 제한 조건을 달아둔 겁니다. 제가 교실에서 활용할 때는 저거를 동전 스티커로 바꿨어요. 네, 동전. 그래서 거기에 액수를 적었죠. 10원, 50원, 500원. 그리고 아이가 잘 읽는, 저 체크리스트 한 번만 해봐도 지금 아이가 잘 읽는 거, 안 읽는 것이 딱 구분이 되니까 잘 읽는 책, 즉 동화책 같은 경우는 액수를 낮은 스티커를 붙이게 했어요. 10원짜리가 붙겠죠. 그리고 아이가 잘 안 읽는 과학책을 읽었다. 그럼 이제 이건 500원짜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액수가 벌써 차이가 나니까 동화 읽고 빨리 이제 나머지 과학책이나 역사책, 비싼 책들을 읽게 되죠. 판을 다 채우면 일정 액수가 모아지겠죠, 아이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서점 데이트를 했어요. 네, 가정에서도 저렇게 한 판을 싹 모아서 그걸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귀하게 모은 거잖아요. 저 한 판 다 채우려면 저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귀하게 애써 얻은 책이니까 훨씬 아끼는 마음도 커요. 네, 이걸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떼어서 아예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다가 붙여놓으면 눈에 잘 띄겠죠. 네. 저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들 습관을 잡는 초등 알짜 공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 단계인 C학편부터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나아가는데요. 이 책 안에 저런 독서 체크리스트를 두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서점에 갔어요. 그럼 어떤 책을 고르죠? 가서 이제 책을 고르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좋은 책을 잘 고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고르는 때 고민이 또 생깁니다. 부모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4학년인데 무슨 책 읽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3학년이니까 3학년 필독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필독서나 또는 그 추천서 같은 것보다 아이에게 직접 책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6학년 가르칠 때 보니까 저희 교실에 이제 700권 가까운 책이 있다 보니까 아주 쉬운 책, 유치원 아이들 보는 책부터 아주 어려운 책까지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어요. 6학년 교실에서. 어떤 아이는 죄와 벌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아이들의 독해 수준은 아주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령별 필독서나 또는 추천서 같은 게 어떤 아이한테는 잘 맞겠죠. 수준이 높은 아이는 잘 맞아요. 좋아.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아? 근데 저 아이한테는 잘 맞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직접 자기 수준을 가장 잘 아는 자기 자신이 고르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책을 고르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손가락을 펴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책을 고르러 갔어요. 읽고 싶은 책인지 한번 펴봐요. 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손을 꼽아갑니다. 음. 어휘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꼽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꼽다 보면 5손가락이 넘어가는 책이 있겠죠. 예. 이 책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책이에요. 음. 네, 이 책을 읽는다면 그냥 대충 읽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꼽다 보면 아예 안 꼽히는 책도 있어요. 하나, 2개 또는 0개. 이 책은 너무 쉬운 거. 그렇죠. 너무 쉬운 책이에요. 공부가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시시해요. 근데 이런 책을 줘버리면 또 아이가 재미없죠. 지루하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적당한 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3개나 4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거는 독서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초등학교 국어과 교사행 지도서에도 아주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엄마가 하실 일은 옆에서 보셔야죠. 이 책이 딱 어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그림도 좋은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담았는지 그래서 정말 읽고 다른 친구한테 권해줄 정도로 좋은 책인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점점 책을 보는 눈이 길러져요. 네, 처음에는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2번 해보면서 이렇게 느는 거죠. 책을 보는 안목이 길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책을 골랐어요. 네, 어렵게 모은 용돈으로 어렵게 책을 사서 어렵게 책을 골랐어요. 너무 귀하죠. 이 책 너무 귀해요. 자, 이 책을 가지고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걸 추천드려요. 바로 전집을 만드는 거예요. 전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드는가요? 네. 보통은 전집 사시잖아요. 사서 그냥 툭 갖다 네. 놓죠. 자, 네. 보통은 아이들 책을 살 때 그러니까 전집으로 몽땅 사버려요. 네. 그런데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아이가 안 읽는 책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어때요? 엄마 마음은 아까워요. 아, 돈 아깝다. 저거는 왜 안 읽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래동화 이렇게 맞아, 시리즈로 전집을 막 샀는데 저희 아이는 햇님 달님만 읽어요. 콩쥐파치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샀으니까 저것도 좀 읽지 하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책들은 안 읽는 책들이 되죠. 네, 근데 전집을 사면 반드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집을 사지 말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가 이제 책을 고르는 눈도 생기고 스스로 책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책으로 70%.
그리고 엄마가 좀 읽혔으면 좋겠는 책 있죠. 또는 선생님이 권장해 주시는 그런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으로 30%. 이렇게 채우게 되면 나만의 인생 책 전집이 되죠. 오. 네, 그러면 굳이 전집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내 책, 나만의 인생 책이 되는 거죠. 네, 가정에서 정말 귀하고 두고두고 읽는 그런 책들이 돼요. 뇌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그 용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요리를 할 때도 애들이 밥 안 먹겠다는 애를 요리를 시키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본 거는 잘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게 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뇌가 이거를 다른 뭐 타인의 것이나 외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부라고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네, 아까 하셨던 것들이 보니까 그 아이가 모으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아이께 되게 하고 그쵸. 또 아이만의 전집이 생기게 하고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이 나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들을 하나하나 많이 심어놓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내 책이니까. 음. 엄마가 사주는 거랑 또 다른 거죠. 맞아요. 네. 이제 제가 글쓰기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독서에서 글쓰기로 바로 못 가죠.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많이 읽으면 잘 씁니까예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읽기와 쓰기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알맞은 속담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네. 찌찌뽕.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말하자면 구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런데 일단 이제 구슬은 구슬이 많이 많은 있어. 거랑 네. 이게 목걸이가 되는 거랑 전혀 아,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구슬을 꿰는 건 말하자면 글쓰기예요. 음. 그래서 글쓰기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책을 쓰지만 피디님도 책을 쓰시잖아요. 책을 네. 쓰시는 네. 작가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쓸 때 정말 핵심이 되는 문장들이 있죠. 네. 네,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예. 이것만은 좀 독자가 봐줘라 이런 의미를 네, 가지고 네. 배치하잖아요. 저는 그걸 황금 분장이라고 부릅니다. 음. 아이들이 독후감 하면 되게 지겨워해요. 네. 왜 싫어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독후감 왜 싫어하는지? 해야 된다고 시켜서? 숙제니까. 분량 때문에 싫어해요. 아. 네, 독후감 하면 길게 써야 되는 줄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길게 못 쓰니까 싫은 거예요. 독후감 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책 읽기 맞아요. 싫습니다 하는 아이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독후감을 쓸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이 황금 문장이라 생각해요. 작가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눈, 이걸 길러주는 게 황금 문장을 찾는 거죠. 네, 제가 초등 알짜공책 그 모든 편에서 다 다뤘지만 이 황금 문장을 찾아서 어떤 문장을 왜 골랐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한 문장을 찾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엄마도 읽어야겠죠. 그렇죠. 아이 그러네요. 책을 같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황금 문장을 찾아왔어요. 같은 책을 같이 읽고 황금 문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생각하는 황금 문장이고 제가 생각하는 황금 문장이 있어요. 다르죠. 네,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같을 때도 있어요. 있고. 그럼 이게 다르거나 같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이 토론으로 되는. 이어지죠. 이런 질문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 조금 읽는 편이다. 근데 왜 잘 말 못하냐? 근데 이거는 말하기는 훈련이에요. 아, 네, 말도 여러 번 하는 아이가 더 잘해요. 그렇죠. 즉 말하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이거는 해봐야 돼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해보지 않으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정에서 지도하실 때 어떻게 기대를 하시냐면 책을 읽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었어, 좋았어, 신났어, 되게 웃겼어.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을 때 더 물어보셔야 돼요. 아, 네, 진짜 독서 교육을 잘하고 싶다면 여기서 접으시면 안 돼요. 아이가 귀찮아한다고 그래서 말하면 딱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봐야 네,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하셨는데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거꾸로 해보실 걸 추천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이거를 바꿔서 선생님한테 그럼 한번 물어볼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똑같은 책을 읽을 테니까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물어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귀찮지? 그러니까 네가 물어봐. 그럼 이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뭐 물어보지? 그러네요.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제 반대로 되기 때문에 얘가 물어보면 이제 제가 줄줄줄 대답을 잘 못하죠. 근데 저는 그만큼 재밌게 안 읽었으니까. 그러면 자, 선생님 이거 좀 재미없었거든? 그래도 선생님 이 부분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 이게 독후감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글쓰기로 넘어가는 다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쓰는 걸 싫어하지. 네. 엄마 이거 나왔어, 아빠 이거 나왔어라고 책에 있던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네. 싶어하긴 하니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아, 뭐가 중요하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얘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뭘까? 그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환경 문장을 쓴 다음에 얘를 이제 예쁜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고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오려서 이렇게 나뭇가지에다 붙여주면 독서 나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활동으로 재미있게 넘어가는 거죠. 네. 저는 초등 알짜공책이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아이들 사실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고 읽고 치우고 그러는데 왠지 초등 알짜공책에는 이 칸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채워가는 또 이 성취감이 있어요. 네. 교실에서 이미 다 해보는 활동이라서 이제 검증이 끝났죠. 그렇죠. 저는 네, 된다라는 걸 아니까 좀 재미있게 했으면 했어요. 아이들이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거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 끝까지 도전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동기 부여. 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책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읽기와 친한 아이로 이렇게 재밌게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10수년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직접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검증해낸 그 이야기를 오늘 김성현 선생님 들려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독서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독서의 효용과 아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우리 김성현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